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된 접경 지역 내 울타리와 포획틀이 재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뚫리는가 하면 잘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출향도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30만 명이 강원도를 찾을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묵호항과 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도 재개됐습니다. 지자체와 선사에서는 긴장감 속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 들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울타리, 재구시를 하고 있을까요? 야생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통과하든가 하면 포획틀은 잘 잡히지도 않아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포획틀이 설치돼 있습니다. 2달 전쯤 이곳에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1마리. 야생 멧돼지를 유인하기 위해 놓아둔 먹이는 새들이 거의 다 먹어치웠고 철창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어서 멧돼지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야행성인 멧돼지 습성을 고려해 야간에는 철창문을 열어둔다고 하지만 매일 관리하기도 힘들고 멧돼지가 잡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갇히는 걸 보면 절대 안 와요. 그럼 또 틀을 또 옮겨야 돼, 딴 데다가.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무게가 만만치를 않으니까. 먹이를 찾아 남하하는 멧돼지를 막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는 곳곳이 휘어지거나 아랫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모두 멧돼지가 울타리를 통과하려 애쓴 흔적들입니다. 수리하면 뚫고 지나가길 벌써 수차례. 농가 감염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민들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수를 한다 쳐도 그 다음날 되면 와서 이렇게 또 뚫어놓습니다. 이건 멧돼지가. 멧돼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이받아서 이 한번 들으면은 이 기둥이 다 뽑힙니다.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원 지역에 설치된 울타리는 673km.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모두 합쳐 1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포획틀은 하나에 180만 원씩 700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 건수 2만 2천여 건 가운데 88%가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고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건수는 6.5%로 저조합니다. 포획틀 주변에 좀 포획 트랩도 같이 배치를 해서 여기만 보고 포획틀문 안 들어가고 그냥 가는 멧돼지들을 내서 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7개월간 이어지면서 발병 지역 인근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 대책은 애타는 심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최대 잠복기를 넘긴 건데요. 앞으로는 외부 유입을 잘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 당장 오늘 저녁부터 황금 연휴를 즐기려는 30만 명이 강원도를 찾을 전망입니다.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제외하면 강원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철원에서 접촉자로 격리돼 있던 7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우려가 컸던 총선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2주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완전히 종식됩니다. 문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강원도가 숙박시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연휴 동안 전국에서 30만 명가량이 강원도를 여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해안 관광도시에 위치한 리조트와 호텔은 이미 만실이고 춘천에 위치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실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5월 1일 그리고 4일까지는 거의 한 80% 정도가 찼어요. 증상이 없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관광지에서의 바이러스 전파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고성으로 동반 여행을 온 경기도 거주부부 3쌍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고성 지역이 한때 비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관광업소의 발열 체크 등 방역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방역 당국도 여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여행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하여 여행하거나 되도록 혼잡한 여행지는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항이 길어졌던 묵호항과 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연휴 기간에 탑승 예약은 이미 매진된 상태인데 지자체와 선사에서는 긴장감 속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여객선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여행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약간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살짝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뭐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키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비수기 운항을 중단했던 울릉도 관광 여객선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휴항 기간이 2달이나 길어졌습니다. 운항이 재개된 첫날 440여 명 정원인 이 여객선은 100% 탑승률을 기록했고 연휴 기간에도 매진 행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릉도 뱃길은 다시 열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된 것은 아닌 만큼 여객선사는 감염병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체 소독을 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온도 체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현지에서는 울릉군과 의료원이 협력해서 대대적인 여객선 이용객들이 몰려들 동해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혹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방역 활동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강릉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아직 묵호항보다는 덜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7월 23일까지 휴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불신임한 가결로 사실상 의장직에서 쫓겨난 영월군 의회 전 의장이 6개월 가까이 의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원 직무는 하지 않지만 의정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불신임한 통과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윤길로 전 영월군 의장. 곧바로 제기했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법적 공방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의장직을 잃은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윤 전 의장이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초 의장직을 잃은 윤길로 의원은 그 이후로 반년 가까이 의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임안이 통과된 지 19일 만에 법원이 불신임 의결 취소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22일간 반짝 등원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군의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 예산안 심의 등 4번의 임시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7명으로 이제 구성돼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상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개 부서를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50일 넘게 회기 참여는 물론 간담회, 민원 업무 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비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되지 않으면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월군 의회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5월까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변과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던 윤 전 의장도 5월에는 등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꼭 전화하기 좀 그러세요. 나중에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요. 나중에. 장기화된 감염병 여파에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는 요즘 반년 가까이 의장직은 물론 의원 업무마저도 손을 놔버리고 의정비만 챙기는 윤 전 의장.
세간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치 계획서에는 방사광 가속기가 유치되면 춘천시 남산면에 지원센터와 거주시설, 체험관 등이 들어서는 혁신도시를 만들고 지역대학과 바이오 산업 등과의 연계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성부지가 수도권과 가깝고 재해 위험이 가장 적다는 강점이 부각됐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인 방사광 가속기의 조성 부지는 지자체 발표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7일쯤 우선 협상 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출향 강원도민과 춘천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춘천시민회 중앙회 소속 30여 명은 오늘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따지면 방사광 가속기가 춘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환경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춘천이 온갖 규제를 받아왔다며 방사광 가속기를 춘천에 구축해 지역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시민버스가 자금난 해결을 위해 현 채권자에게 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빌리고 새로운 경영진도 곧 선임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따르면 버스 회사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와 추가 자금을 빌리는 대신 채권자에게 시민버스 임시대표의 선임권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가 사적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를 담은 협약문이 작성되고 임시대표와 공동 경영을 책임질 관리이사가 협의회 등으로 추천돼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춘천도시공사가 운동시설 등 야외시설 30곳을 내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되는 시설은 송암 스포츠 주 경기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야구장과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꿈자람 어린이공원 등 30곳입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다음 달 6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봄내체육관 등 실내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이후 개방 일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수능에 취약한 도내 학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 상당수가 정시 비율을 기존 20, 30% 수준에서 40% 안팎으로 늘립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작년 기준으로 도내 수험생들의 90%가 수시 전형으로 진학한 만큼 수능 성적이 중요한 정시 모집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수능 성적은 4년 연속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본 방송이 어제 보도한 가운데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비대면 강의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등록금 반환 문제에 손을 놓았다며 교육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나서 대학 당국의 등록금 반환을 적극 권고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시 감염병 위기관리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지역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강원대학교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 수용 능력 파악과 새로운 선별진료소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대규모 감염 사태 때 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방역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감염병 위기관리협의체에는 시민과 보건의료, 교육과 경찰 등 지역의 각급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개 조례안과 9개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자율방법연합회 지원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계류됐고 나머지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